자, 임성근 관련한 속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종섭은 관심이 없어요. 네. 아니 어차피 처음부터 무능력한 그렇지. 사실 이렇게 일을 벌린 게 이종섭의 무능력 덕분이었고 그렇죠. 어찌 보면 미필적으로 구국의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러네. 만약에 이종섭이 알아서 여사님 제가 알아서 모든 걸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러고 일사천리로 본인의 선에서 다 했다면은 그렇지. 굳이 난데요 이러고 전화를 여기저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필적인 무능함의 이종섭과 박정훈 대령의 강직함이 지금 이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와중에도 5천억 들여서 사업하고 5천억 들여서 석유 시추 하려는 건 말길 수는 없지만 그거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임성근이 이종호랑 골프를 치는 사이이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로비를 했으며 김건희는 직접 통화를 했냐 안 했냐 요런 데 이제 관심이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송 작가가 오래전부터 궁금해했던 그거. 그래서 그와 관련된 속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날 취소가 됐다는 골프를 치기는 쳤답니다. 네, 블랙펄 전 대표죠. 이종호 등 해병대 출신들이 임성근과의 골프 모임을 추진한 대화 내용이 어제 공개됐는데요. 당시 골프 모임으로 거론된 날짜에 실제로 임성근이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충무대 체력 단련장 이용 내역에 의하면 임성근은 작년 5월 27일과 6월 3일 포항 군 골프장을 이용했습니다. 이 새끼가 포항에서 해병대를 하고 있는 게 골프 치려고 그러나 봐요. 나는 군대에서 골프장 이게 맞나? 아니, 이 2020년 6월인데 6월에 취임을 했는데 넉넉 잡아서 2년 잡자고요. 2년 동안 골프장을 46차례를 갔대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24로 나누면 거의 한 달에 2번 이상을 더 간 거예요. 취임 1년 동안 거의 매주 갔다는 거고. 아니 지금 투어 프로도 못해 그렇게는. 그리고 임성근은 그때 그 청문회 나와가지고 이종호 그 사람도 모르고 골프 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오늘 말을 바꿨대요. 만난 적은 없다고. 아니 뭐. 아휴. 장난치나 진짜. 그래서 얘가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당시 모임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46번의 골프장 이용 중에 과연 누구랑 여기 동석자가 누구 있었을 거냐 이거 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죠. 자, 그때 그 JTBC에서 보도했던 그 카톡 내용인데 5월 26, 27, 28, 6월 2일, 3일, 4일이잖아요. 이거 중에서 5월은 이제 5월 말, 6월 초 요거 중에서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사단장 및 참모들과 1박 2일 골프 및 뭐 저녁 하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5월 26, 27, 28. 5월 27일이죠. 6월 2, 3, 4. 6월 3일이에요. 임성근 충무대 체력장 연장 이용내요. 이게 골프장 얘기입니다. 총무대라고 하는데 골프장, 군 골프장이 속해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군 골프장이 10군데가 넘는 거 아세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군 골프장이 10군데가 넘고요. 일반 사설 골프장, 일반 골프장보다 군 골프장의 잔디 관리 상태가 최고로 좋답니다. 말 그대로 손님들 맞는 게 아니라 별 맞으려고 그 장병들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관리하잖아요. 네. 아, 골프 사병들이 병역 의무로 거기 가가지고 진짜 잔디 깎고 있어. 잔디 깎고 잔디를 진짜 그 농담 비슷하게 잔디를 빗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드르르 깎으면 잘 안 가게 이렇게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가위로 깎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아유, 사회에서 미용했던 사람 나와. 너 골프 배워 그럼 왜요? 저 비용인데요. 너 가서 러프에 머리 깎아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해병대 사단장이라는 놈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생중계 되는 그 앞에서 세상에 이런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그 골프 문자 금방 다시 한번 들통날. 아까 초대 문자를 보게 되면요 일상적이지 않은 게 뭐냐면 날짜가 저렇게 자유로워요.
왜? 부킹이 내 맘대로 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예? 저 날짜들의 특징은 다 주말을 끼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러니까 원래 주말 낀 골프장은요, 맘대로 이거 섭외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할 수 있다는 거지. 중요한 거. 1사단에서 초대합니다요. 지들이 초대를 한다는 거죠. 임성근이 초대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를 해갖고 모셔서 제가 이거를 접대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골프들을 참모진들하고 쳤어. 몇몇 사람을 쳤다 그러면 넷만 친 게 아닐 거예요. 아마도 동석자, 배석자들까지 생각해 놓고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저걸 쳤고요. 자, 끝나고 나서 저녁에 저녁 자리를 같이 하면 좋겠다. 저거 어디 일반 식당 갔을까요? 아마 군대 안에 있는 면회소에 있는 데다가 특식으로 야 손님 오니까 초호하러 차려! 라고 해갖고 또 군사병들 주말에 못 쉬게끔 파티 여는 쪽에다가 동원했겠죠. 2023년 여기 5월 27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말 되면 얘네들은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고 6월 3일도 토요일입니다. 골프를 치러 가는 거예요. 임성근이 여기 왔다는 날짜가 다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뭐 나중에 시니어 골프 하려고 그랬나? 일반 사람들을 부르면 오기 불편하니까 군 골프장을 저렇게 지 맘대로 해갖고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호 관련해갖고 이제 계속해서 추가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그럼 도대체 이 모임의 성격은 뭔데? 변호사도 있고 청와대 출신 뭣도 있고 뭐 해병 일반 경찰도 있고 병 출신도 있고 경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였냐라는 거죠. 그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권력에 대한 집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쪽 모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구호처럼 얘기하던 게 임성근을 장군을 만들자는 거예요. 해병대 최초로 별 4개를 달고 장군이 돼가지고 참모총장이 되든 합참의장이 되든 국방장관이 되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모임이었고 그런 모임이니만큼 임성근은 끔찍하고 왜냐면 자기 출세를 보장해주는 모임인 거니까 자기 출세를 보장해줄 수 있는 이종호한테 엄청 많이 매달렸을 거란 얘기예요. 거기에 이종호가 대한민국의 최고 절대 권력인 김건희하고 나는 건희랑 친해. 내가 걔 재산 다 내가 물려준 거 아니야. 이러고 얘기했을 거 아니야. 사실이든 아니든지 간에 일단. 아니 어쨌든 김건희가 도이치 주가 조작할 때 2차 주가 조작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가 제일 주로 활동한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대표 이종호인데. 왜 권오수가 쌍방울 주가 조작 안에 투자자 명부 안에 들어가 있냐 말이야. 결론적으로 아마 이종호란 인물이 이제는 핵심이 된 거예요. 얘를 털면 얘가 해왔던 걸 털면 검찰뿐만 아니라 이 김건희가 연루돼 갖고 같이 해먹었던 르네상스 파들의 주식 조작 내지는 규모가 전부 여기서 다 기어나올 겁니다. 이런 놈을 지금 검찰이 조사한 듯 해놓고 보석으로 빼주고 있는 거예요. 처벌까지 끝나 있는 상태. 얘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사람은 이제는 이종석 국방장관이 아니야. 너는 뭐라고 그러든지 이제 우리 관심 없어. 그냥 이종호의 입을 어떻게 열 수 있을 거냐. 얘를 누가 털 거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임성근도 아마도 그 생각은 했겠죠. 이제 1년만 버티면 나 지금은 별 2개지만 1년만 버티면 내가 3개 달고 그 다음에 3년만 버티면 4개 달고 그 다음은 내가 합참의장 된다. 아니면 경호처장 된다. 뭐 이런 개수작을 가지고 꿈을 갖고 있다가 해병 하나가 해병 한 명이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났다고 하니 바로 이걸 덮고 싶었겠죠. 왜? 고지가 적인데 이제 한 뼘만 더 손을 뻗으면 대한민국 군 역사상 최초로 해병 출신 사성장군이 될 수 있는 길이 눈앞에 왔는데 여기서 죽고 싶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로비를 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자기 때문에 병사가 죽었으면 그거랑
그러니까 자기 이 새끼는 이미 출세랑- 전적이 있잖아요. 우리 흔히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강호동이 백령도 갖고 해병 5명이랑 씨름해갖고 올킬 했던 그 유명한 그 짤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했던 해병이 낙하훈련을 받다가 떨어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순직을 하셨단 말이야. 그 당시에도 임성근이 그쪽에 책임자였는데 임성근이 어떻게 빠져나간 줄 아세요? 얘는 유격 훈련을 받다가 사고가 난 거다. 그러니까 내 지휘 계열 안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유격 훈련을 지휘한 훈련소에 있는 담당이 잘못한 거지 나는 잘못이 없다 그래갖고 실제로 훈련 담당 장교들만 징계를 먹고 얘는 빠져나왔어요. 지금이랑 수법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대로 처리를 해달라고 아마도 청탁을 넣으면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는 상관이 없고 밑에 담당하던 현장에 나갔던 애들이 그렇게 한 거고요. 전 지휘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걸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결 방법까지 아예 그때 제시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나중에 걔네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선처해달라고 이러면서 탄원서까지 본인이 썼던 거죠.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 사람 멘탈이 이 정도면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근데 이 새끼는 구명 로비를 하면서 어떻게든 살려주세요가 아니야. 요런 방향으로 수사를 해갖고 결론을 내주시면 제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준 거고. 그리고 본인은 너무나 뻔뻔스럽게 내 아랫사람들이 다 잘못했지만 선처해달라 이러고. 심지어 그 방식대로 경찰은 이미 무혐의로 조사를 끝내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너무 역시 끼리끼리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행보가 너무 빨랐다는 거지.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건 안에 이미 경찰은 2주일도 안 된 기간 내에 무혐의 처리를 미리 던져버린 거예요. 그럼 경찰이 정상적으로 눈치를 보고 진행을 했으면 아직도 조사를 안 하고 있거나 조사 중이어야지 되는 사건이란 말이지. 근데 공식적으로 얘는 현재까지 무죄인 거예요. 무혐의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서류를 보면 이제 군 안에서 이걸 처리를 하면서 이걸 갖다가 과실치사로 해갖고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마저도 빼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관련된 기사 한번 볼게요. 한겨레 기사인데 임성근이 혐의자에서 관련자로 된 게 국방부 법무관 관리실 지침대로 됐다. 요겁니다. 얘기는 뭐냐면 임성근은 처음에 주범이었어요. 이제 박정원 대령이 처음에 내놨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게 회수가 됐죠. 다시 들어왔는데도 그 당시에는 과실치사의 혐의가 있다라고 재조사 과정에서도 결론이 있었어. 이게, 중대 과실은 아니지만 최소한 요 정도는 책임이 있다는 정도로 갔단 말이야. 그렇게 되더라도 감봉이나 징계 정도 받고 끝날 상황이었는데 아예 이걸 무리해서 아예 무혐의로 빼라라고까지 압박이 들어왔다는 거죠. 법무관리관실이.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문서를 보면 포 11대대장, 포 7대대장은 혐의 적시, 1사단장 등 4명은 혐의 적시 않고 관련자로만 기재, 나머지 2명은 사실관계만 적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요만큼의 흠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무결하게 빠져나와야 돼. 왜? 장군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봐주기만 한 것도 군 입장에서는 엄청 봐준 거야. 그렇죠. 어떠한 경우에라도 소속돼 있는 사병이 탈영을 하거나 또는 사고로 인해서 순직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교전을 하던 과정에 피해를 입거나 이러면 무조건 징계 받아요. 철창만 뚫려도 그 담당 소대장 날아갑니다. 똑같은 예로 오물풍선 날라오고 있을 때 일사단장 술 먹고 회식하다 걸려가지고 지금 보직 해임됐잖아요. 근데 이건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혐의 없으면 있을 수 없어. 관계 없음, 어떻게 해서든지 징계 정도는 받아야 되고 전출을 가든지 강등을 당하든지 군에서는 군법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최대치로 봐주려고 했었던 거란 말이야. 그나마도 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승진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크래치 나면 승진 못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요. 도대체 청문회에서 나왔잖아요. 임성근이 얼마나 대단한 백이냐는 거지. 윤석열이 자기 직을 걸고 구해낸 거예요. 임성근을. 그럼 이제 직 걸었으니까 우리가 그 직을 국민의 이름으로 받도록 하죠. 근데 응. 윤석열이 나중에 그러는 거지. 그거 내가 한 거 아닌데? 집사람이 한 건데? 네가 하든 네가 안 했든 네 전화잖아. 그러니까 너야. 내가 그 전화하는 줄 알았냐고. 그래도 너야. 아니지. 나는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당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시점에 내 죄가 아니라니까? 결혼 전에 김건희 문제 다 내가랑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어? 그러면은 김건희만 잡자. 김건희만 우리가 잡을 수는 없게. 김건희 특검만 받아 그러면. 응. 어. 그거는 내가 가서 쳐맞을 수가 있으니까 내 물어보고 너 일단 며칠 네. 집에 들어가. 일단 이혼해 그러면. 그것도 말하면 성질 더럽게 낼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은 물어보고요. 저 네. 변호사들한테 얘기해. 그래서 윤석열이 원하는 격리예요. 어떻게든 검찰에 한번 들어가갖고 그냥 디올백 때문에 그거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잠깐 한 번만 오세요. 커피만 한 잔 마시고 가시면 돼요. 라고 하는 순간 문 딱 걸어 잠그고 구속시키면서 다시 안 보는 상태에서 변호사 통해갖고 이혼장. 요게 이제 윤석열이 원하는 그림인 거죠. 아유, 그날도 집에서 이제 술 먹겠네, 신나서. 그날은 신나게 먹는 거지. 막 미네르바 마담 다 부르고 막 다 불러가지고,